요즘 핫한 키워드죠. 고유한 가상자산으로 떠오른 NFT 인기세로 수십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시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인블록 최상우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대표님과 함께 NFT가 대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왜 뜨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NFT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배경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정말 다양한 것들이 NFT화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NFT의 경우 작년부터 유행세를 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첫 트윗을 한 줄로 썼는데 그게 당시에 33억 원으로 이제 판매가 되었어요.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암호화폐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떤 컨텐츠에 대한 그 저작권에 대한 소유자 이력, 그리고 복제물에 대해서 단 하나의 어떤 소유자를 명백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의 거래 대금으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일부 거품이 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희소성이 있는 어떤 디지털 자산, 그것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그리고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향후에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금들의 유입이 크지 않았나라고 바라봅니다. NFT의 경우에도 이제 블록체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네. 보이는데 네네. 코인의 경우에도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코인과 NFT도 좀 같은 계열인지 또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의 하나, 암호 자산의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코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코인과 토큰은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코인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 것은 자체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만들어진 암호 가상자산을 코인이라고 하고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블록체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용이 기존에 되고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특수한 목적의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토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NFT 토큰이라는 말은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고 해서 단 하나의 가치를 가진 암호 자산, 그리고 그것을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원장 데이터 방식인데 그 분산원장에서 그 단 하나의 암호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아무래도 그런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디지털 파일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재화가 된 셈이네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게요. 하나의 어떤 미술품을 예를 들면 지금 NFT를 미술품에서 발행된 NFT를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NFT라는 것에 대한 정보값이 그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작자 그리고 소유자 이력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해시 값으로 해서 그 해시 값을 블록체인에 얹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력 상황이라든지 소유자 정보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정확한 NFT를 구현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미술품에 대한 디지털 파일 자체를 블록체인에 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파일 값이 크거든요. 근데 그 큰 파일 값을 블록체인 상에 얹어서 거래를 시키게 되면 네트워크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 부담이라는 것은 결국 그 운용하는 운용사가 네트워크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산업 자체가 좀 거품이 좀 있고 또 어떤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사실상 큰 비용을 가지고 대기업이 뛰어들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그 온전한 블록체인 상에서의 NFT가 구현되기는 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뜨고 있는 NFT 분야가 있나요? 아니면 좀 주목할 뜨고 있다기보다는요. 네. 전반적으로 NFT 시장은 2019년도를 지나오고 20년도에
굉장히 확장을 했었죠. 네, 그렇죠. 성장을 했었고 네. 지금 시기는 그 NFT가 성장된 것에서 일각에선 거품이 좀 꺼지는 단계다라고 네네네.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진짜와 좀 문제가 된 NFT 사업에 대해서 옥석이 좀 가려져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FT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 그런 것과 맞물려서 결국은 이 산업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포커스 있는 어떤 분야들이 이 네. NFT도 끊임없이 리드를 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연결된 어떤 산업군들이 충분히 참여를 해서 이 산업을 좀 키울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유념해서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P2E 이제 게임의 경우에도 네, NFT를 활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특히 최근에 가상부동산 네, 그 랜드형 NFT가 네네. 되게 인기세를 보이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NFT라는 것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토큰 경제를 일반 산업에 적용을 시키기 가장 좋은 모델이 대표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의 포인트 개념, 마일리지 개념. 또 하나는 기존의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 산업에서는 이미 아이템 같은 것들을 아이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게임 산업에서 아이템들은 레어템이라고 해서 어떤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네. 금액들이 기본적인 어떤 네. 표준 단가가 아니라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네.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NFT를 적용했을 거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어떤 그 디지털 토큰 경제를 가지고 네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 주신 그 부동산형 NFT 네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을 네. 떠올려 보면 좀 편해요.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을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통행료를 받는 네, 그런 그렇죠. 게임 네,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부동산형 NFT는 한 지역의 어떤 그 랜드를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통행료를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권 이내에서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 네.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현실 세계인데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소유자에 대한 어떤 그 땅이라든지 건물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입주한 건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건물에 어떻게든 입주를 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실물 경제와 연동되어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저것이 무엇이지? 내가 뭐 살지도 않는 어떤 가상 공간에 건물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되지? 라는 네. 일반인의 어떤 질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실물 경제와 연결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상 현실에서 그리고 그 부동산 안에서 입주사들한테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입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NFT를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수요가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네. 그 NFT의 경우에 클릭 한 번에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네. 괜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제대로 된 가치 측정 없이 맹목적인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맹목적 투자는 사실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네, 부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NFT에 돈이 쏠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1억 천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네. 사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NFT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다. 네. 그 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는 시장의 원리를 아마 적극 활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경쟁률이 내가 뭐 900대 1을 뚫고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중들은 낙찰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900명을 뚫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나중에 되팔 때는 이 900명한테 난 또 되팔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네. 상상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900명이 다시 내가 판다고 했을 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했는데 내가 이것이 가치가 올랐다라고 해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현금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NFT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NFT가 가지고 있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네. 현재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현실에서 사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사용처가 많이 없다. 그러면 사용처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NFT 시장의 발전 방향성이 네.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그 NFT가 거품이라는 말도 많았고 네. 얼마 전에 NFT 가상거래소 업비트 NFT에 네. 나온 펭수의 하루라는 작품이 네. 있어요. 그 작품 희망 판매가가 1888 이더리움이라고 네네. 약 네네. 74억 원으로 네. 이제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고가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구매할 때 네. 가격보다는 좀 몇 배 이상은 뛴 모양새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 케이스는 하나의 마케팅 효과라고 봐야 되는 음. 거예요. 이제 우리가 NFT는 민팅한다라고 말을 써요. NFT를 처음 발행할 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최소 얼마로 하겠다. 그리고 그 최소 만든 가치를 가지고 토큰을 발행합니다. 토큰을 발행할 때 0원으로 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작품은 100원으로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작품은 최초 가치가 1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1억 원으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2천억이라는 금액으로 발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이 판매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2천억 가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가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시장의 마케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NFT가 가진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더욱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그 민팅할 때 발행 금액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좀 띄워주길 바라고 있죠, 업계는. 네. 네. 그럼 그렇게 민팅해서 NFT에 투자를 한 다음에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린 사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투자라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죠. 그래서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네.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것이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으면 어떻게 투자가 그렇죠. 이루어지겠냐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있는 건 명확한데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마켓플레이스가 실질적으로 운용에 대해서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 활발한지, 그리고 활발한 만큼 실제 유저풀이 다양한지에 따라서 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지 안 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어떤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들이 실제 작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원작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고요. 실제 그것에 대한 의심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와 그다음에 작가, 원작자와의 SNS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마켓플레이스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네. 이 정도 정보는요, 어느 정도 포털에서 검색하면 네네. 내용들이 많이 아,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어떤 NFT 영역에 좀 관심이 가시는지 또는 어떤 영역에 투자를 하실 것 같은지 그런 게 있나요? 부동산 NFT 영역이 음. 정말 관심을 네네. 가요. 두 번째는 게임 산업인데 게임 산업은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봐요. 그리고 이미 게임 산업은 성장이 가능할 만큼 게임 산업 자체가 성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롭게 기대치가 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져 있고 그 이상 잘 성장할 걸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한 부동산 NFT는 좀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그 부동산의 가치, 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와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현실에서의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지역 상권, 그리고 그 지역 상권 안에서 어떤 정보를 사고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좀 무궁할 수 있는 부동산 NFT와 마지막으로 탐험이라든지 오지 네네. 여행에 대한 가상 세계에서의 좀 그 경험하기 어려운 여행 패키지 상품 네.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NFT 인터뷰 두 번째 편으로 최상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